네, 자 1부는 숨가쁘게 달려왔고 2부에는 또 좋은 시간이 준비가 돼 있죠. 종목 진단하고 난 다음에 끝부분에 히든 카드가 준비돼 있는데요. 오늘도 알찬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 바라겠고요. 자,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를 올려주셨네요. 11,800원에 매수하셨고요. 15% 매수하셨는데 간신히 빨간불입니다.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올해 지금 오늘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는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그런 기업도 있고 또 실적이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종목도 있는데요. 이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조금 실망을 주는 그런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적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자, 매출액이 작년 1분기에 한 340억 정도 매출액이 나왔었는데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1분기에 230억 정도밖에 매출액이 나오질 않았어요. 매출액이 대략 100억 이상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49억,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는데요. 작년 1분기에. 올해 1분기에는 지금 12억 정도 적자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실적 부분들을 본다라면 그렇게 좀 강하게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진 않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약간 좀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5월 12일 날 그런 공시가 하나 나왔었죠. 이 대표이사가 이 메가스터디 주식 42,000주 정도를 장내에서 매수를 해서 지분율이 30%가 됐다라는 거, 그런 뉴스는 있었습니다. 자, 대표이사님도 주가가 많이 빠지거나 그럴 것 같으면 매수를 안 하겠죠. 근데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뭔가 또 다른 약간 큰 그림에서 또 다른 부분들을 봤을 겁니다. 대표이사가 단타 치려고 주식을 매수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메가스터디는 보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는데 이 2022년 그러니까 작년 4분기요. 그때도 마찬가지 4분기는 비수기니까 조금 적자가 날 수 있다고 치지만요. 1분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났다는 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고 4분기에도 마찬가지 전년 동기 비해 갖고 매출액 이 좀 줄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적자폭이 좀 더 커졌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 부분들은 그렇게 볼 게 없으니까 일단 어느 정도 조정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지금 좀 중요한 자리, 그런 자리를 좀 앞두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쪽에서 지금 현재 가격 정도죠. 굉장히 오래 좀 이쪽에만 가면 밀리고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를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실적 부분들을 본다라면 당장 이걸 돌파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좀 저항선, 단기적으로는 저항선 근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님 간신히 빨간불 켰는데요. 일단 내일 아침에 보시고 이 가격 있죠. 오늘 고점 기록한 가격, 이거를 바로 좀 뚫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가격이 지금 12,070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네요. 내일 아침 장 시작하고 딱 봐서 이 가격을 바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요. 조금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가격을 만약에 돌파를 못한다라면 지금 밑에서 좀 정리했다가 다시 잡는 게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다시 잡을 수 있는 가격은 여기 보시게 되면 11,000원 정도 근처 정도 그쯤 가격대까지는 한 번쯤 밀릴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목표가는 우리 시청자님 목표가를 좀 정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길게 들고 갔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밀릴 확률이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거를 조정받는 거 좀 감안하고도 나는 들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이 조정받고 한번 올라오면 한 13,000원대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TSI라는 종목이 있죠. 예, 이 종목 지금 12,100원에 10% 이렇게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2차 전지가 조정 중이라서 올라가기 쉽지 않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내일 정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TSI는 뭐 이번 주 안에 이거는 주가가 매수한 가격대 12,100원은 충분히 올 것 같아요. 이 기업이 지금 여러분 2차 전지 제조에 필요한 그 황물질이나 이런 도전제, 이런 결합제, 이런 거 혼합하는 믹싱 공정에 필요한 그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이 기업은요, 제가 봤을 때 내일 정도 또는 모레 정도 오면 매수가 정도로 올 것 같아요. 오면 전량도 매도하세요. 내가 왜 전량 매도하라고 하냐면, 이거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제가 또 이게 재무제표를 가지고 또 이야기해 드리는데 저는 이걸 가장 싫어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부채 중에서 단기 사채가 지금 303억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단기 사채가 지금 303억 있는 회사를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매매해서 되겠습니까? 이 주가가 이게 반등 주기가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게 결국은 내가 이 단기 사채라고 하는 결국은 이게 여러분들 12나 BW입니다. 이게 지금 303억이 있잖아요. 왜 그전에는 없다가 왜 2019년도 없다가 타업자가 왜 갑자기 생겼났냐 이 말이에요. 303억이.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반등 나오면 매도하시고 종목을요. 이거는 교체하는 전략인데 지금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종목이 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점. 보통 2차 전지가 고점이 4월 19일 날 거의 고점이었었어요. 4월 19일 고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어떻게 보면 15일 동안 하락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되돌림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되돌림은 거의가 33.3% 되돌림이 나오면 얼마 정도까지 리바운딩은 나오냐면 13,000원 정도. 이게 보시면 까맣게 채워놓은 거 있죠? 33일 입행선이 얼마냐면 12,900원이에요. 그러니까 13,000원 정도 오면 전량 다 매도하세요. 전량 다 매도하시고 제가 재무 안정성이 뛰어난 종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재무 구조가 뛰어난 종목이 많아요. 그런 종목을 제외하고 이렇게 재무 구조가 썩 좋지 못한 종목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내일 정도 또는 모레 정도 이번 주에 13,000원 정도 오면 전량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후성 봐드리겠습니다. 13,000원에 매수하셨네요. 10% 매수하셨고요. 자, 이 후성도 뭐 지금 오늘 대부분 실적 발표가 나왔죠, 종목들이. 이 후성도 마찬가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왔습니다. 당초에 1분기에 예상되는 실적은 그래도 매출액은 뭐 한 1,600억 정도는 나올 거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230억 정도는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라는 그 정도 예상치가 있었어요. 물론 이 예상치도 전년 동기 비해 갖고 많이 떨어진 그런 예상치였습니다. 자, 근데 오늘 실적 발표를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요. 더 안 좋아요. 자, 매출액이 지금 1,53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가 1,580억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떨어졌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영업이익은 더 좀 안 좋아요. 작년 1분기에 52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174억 정도 적자가 찍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후성 같은 종목들은 좀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완전히 깨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 깨고 내려가는 모습들이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은 그런 상황이죠. 자, 뭐 간혹 뭐 이 후성은 탄소 배출권 뭐 이런 것들로도 움직이고요. 2차 전지 전해질 관련해 갖고도 좀 움직이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들이 지금 시장이 조금 많이 반영하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분간 조금 고생을 시킬 것 같아요. 자, 일단 시청자님 이 적자난 종목 우리 뭐 흑자나고 실적 좋아지는 종목들도 많잖아요. 그런 종목 중에도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굳이 뭐 실적 적자 전환하고 이런 종목을 매매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뭐 실적 부분들이 좀 올해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럴수록 실적이 더 좋아지는 종목을 고르셔야 돼요. 자, 적자 전환한 상태니까 일단 뭐 리스크 관리는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내일 아침에 한번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서 좀 다시 잡거나 아니면 다른 쪽들 실적 좀 이렇게 잘 나온 종목군들 그런 쪽으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일 아침에 한번 정리하고 다시 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SKC 한번 봐드릴게요. 이분께서 이제 어떤 그 사연이 있냐면 SKC를 이제 이분이 매수하셨는데 보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하셨네. 월봉 저점이라 생각되어 91,500원에 15%를 진입했습니다. 하고 좋은 타이밍일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네요. 제가 한번 볼까요? 이제 먼저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먼저 보기 전에 그러니까 SKC가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 실적 발표하는 그런 기업도 보통 오늘 이제 실적 발표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그죠? 5월 15일이잖아요. 보면 좀 삼성전자처럼 좀 실적 발표를 빠르게 하면 안 됩니까? 왜 전부 다 5월 15일 날 실적 발표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5월 15일 날 오늘 마지막 날 실적 발표하는 기업 중에서 한 10% 정도는 실적이 좋고요. 나머지 다 실적 안 좋아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늦게 발표하는 거죠. 이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좀 앞으로 건전하게 주식시장에 발전하려면 딱 실적 발표하면 이런 1분기가 딱 끝나고 나면 한 딱 10일 뒤에 여러분들 실적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정석입니다. 꼭 실적을 늦게 발표하는 기업이 실적이 안 좋거든요. 지금 SKC 보니까 별도 연결 기준으로 보니까요. 연결 기준으로 SKC가 적자로 나왔네요. 연결 기준. 연결 기준 보니까 지금 적자가 나왔고 별도 기준으로 보니까 영업이익이 32% 감소를 했네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보면 어닝 쇼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이렇게 지금 하락했던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보통 우리가 SKC, 그건 우리가 동박 쪽에서 이제 이게 2차 전지 쪽에 여러분들 동박 쪽으로 이게 일단 이게 엮인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실적이 나오지 않는 종목이 많습니다. SKC는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월봉상으로 15%를 이제 진입했다. 월봉복, 이게 일봉, 주봉, 월봉이에요. 자, 월봉상에서 보니까 이분께서 15%를 이제 진입을 했는데 좋은 타이밍이냐 제가 봤을 때 지금 월봉상으로 놓고 보니까 60일 입병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네. 1개월 9월달 지지, 10월달 지지, 11월, 12월, 올해 1월, 2월, 3월, 4월, 5월 5월달 보니까 60일 입병선 깨지 않고 일단은 주가가 지지가 되고 있네. 다만 이거는 손절 라인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종가상으로 얼마가 무너지면 안 되냐면요. 종가상으로 지금 주가가 오늘 92,300원인데 종가상으로는 83,000원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83,000원 이날 이게가 지난해 9월 달에 83,000원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고 이게요. 이게 무너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손절 라인은 83,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요. 이 종목은 기다려 보세요. 기다리면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91,500원이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 33일 입병선이 놓여있는 가격대 얼마 정도? 105,000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105,000원의 매도. 만약 조금 더 여유있게 가져간다면 뭐 12만원까지는 가져가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제가 최대한으로 가져간다면 12만원 정도. 짧게 보신다면은 33일 입병선 놓여있는 가격대가 105,000원 매도. 그 다음은 손절 라인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83,000 손절 이렇게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다음 LG생활건강 58만 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은 10%로 매수하셨는데요. 자, 이 화장품 섹터가 예전 같지 않죠. 예전에는 그래도 뭐 중국 리오프닝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럼 잠깐은 좀 움직였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런 모습도 잠깐 움직이는 모습도 그렇게 강하게 나오질 않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우리 2017년도에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하면서 그때부터 화장품주 쪽이 뭐 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요. 자, 지금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들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화장품 같은 것들. 그래서 특히 뭐 우리나라 쪽 뭐 이런 쪽 화장품 수요는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지금 저 중국 쪽에서 웨이보 같은 것들 뭐 이런 쪽에서 뭐 거의 혐한 감정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중국인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인들이 그 중국인 남성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비속어 그러니까 욕을 먹었다 어떤 여성한테 그런 저 웨이보 영상 화면을 올렸는데 그게 조회수가 뭐 1억 5천만 뷰가 됐다 그래요. 그리고 뭐 거기에다가 온갖 뭐 우리가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쁜 그런 입에 담지 못할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랬다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화장품 주식들이 실적이 과거처럼 이렇게 좋아지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LG 생활건강도 마찬가지예요. 1분기 실적도 뭐 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도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대부분의 실적 부분들이 저조하게 나온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탄력 있는 상승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아주 특별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 쪽들, 뭐 생활용품 쪽, 이런 쪽이 그렇게 아주 특별한 모멘텀을 갖기도 어려운 그런 섹터죠. 그래서 일단은 뭐 길게 들고 갈 종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만 기술적으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신다라면 지금 꼭 지켜줘야 되는 자리, 그 자리 위에서는 있습니다. 꼭 지켜줘야 되는 가격이 55만 9천 원 정도. 이게 저 3월 16일 날 기록했던 저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되밀리는 모습이라서 일단 그 가격 근처 정도 지금하고 뭐 9천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은 좀 지켜볼 만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저점 기록한 가격이요. 55만 9천 원이라는 가격, 이 가격은 생명선이라고 보셔야 돼요. 실적을 뭐 상승을 기대할 수 없고 기술적으로도 전저점을 무너뜨린다라면 이거는 또 다른 가격대를 테스트하러 또 다른 지지선을 테스트하러 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55만 9천 원 아래로 주가가 빠진다라면 그때는 즉시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살펴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유튜브를 올려주신 그 가온칩스 31,200원에 8% 가지고 계신 분 있죠? 제가 한번 진단해 드릴게요. 31,200원.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죠?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종목도 오늘 보니까 제가 지금 이 공시를 보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실적 발표가 나왔네. 보니까 야, 이 실적 발표를 이런 식으로 실적 발표 딱 내고 있죠. 보니까 지금 별도 기준도 적자로 전환됐고 연결 기준도 적자네요. 둘 다 적자입니다. 연결 기준 적자, 별도도 적자고 6억 정도 적자를 봤네요. 1분기가. 그러니까 지금 뭐 반도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시스템이든 뭐 메모리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도체 경기가 워낙 좋지 못하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죠? 30년 만에 최악의 지금 반도체 경기라고 제가 그렇게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가온칩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쪽이니까 그런 우리가 좋은 점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시스템 반도체 쪽은 주가 흐름이 뭐 나쁘지 않거든요. 이거는 이제 경기만 좀 살아나게 되면 주가는 이런 메리트가 있는 거니까요. 31,200원에 8%니까 일단 이거는 이 종목은 매수가까지는 한번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워낙 주가가 반도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매수 가격이 31,200원이면 뭐 31,2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게 요 35,000원 넘어가기는 쉽지 않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괜찮은 종목은 SNS텍 같은 종목, 그런 종목을 차라리 가지고 있는 게 좋을 텐데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는데 아무튼 가온칩스는 가지고 계시다가 매수가 정도 오면 3만 원 정도 넘어가면요 한번 매도하세요.
매도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냥 계속 쭉 가져가지 마시고요. 반도체 경기가 아직은 저점이 아직 안 나왔어요. 제가 이게 보면은 삼성전자를 한번 보면은요. 예, 최근에 여러분들 삼성전자 쪽,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지금 일봉 차트입니다. 예, 지금 일봉 차트인데 지금은, 예, 보니까 33일 이평선 아래 놓여 있잖아요. 이게 월봉이고, 이게 일봉 차트, 이게 주봉이고요. 그래서 이게 월봉 차트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만약에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 예, 어디까지도 한번 내려올 수 있냐면, 예, 일봉상에서 120일 이평선이 놓여 있는 가격대, 61,700원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저점은 한 61,700원, 6만 원은 깨지 않더라도 62,000원 한번 깰 것 같아요. 6만 원 깬다고 봤을 때 이게 나와 있는, 예, 가온칩스 주가도 반드시 하락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120일 이평선이 얼마입니까? 23,000원까지도 하락을 아래쪽으로 열어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3만 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나오면 매도하고 다시 저점을 노리는, 예,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성 엔지니어링 봐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16,400원에 5% 정도 보유하고 계시네요. 자, 추가 매수 시점을 노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추매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자, 뭐 지금 오늘 대부분이 실적 발표가 나온 상황이라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일단 1분기 실적은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어요. 자, 예상치도 상당히 부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원래 예상되는 예상치는 뭐 영업이익 매출 뚝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뚝 떨어지는 뭐 그런 형태로 나왔었는데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좀 더 떨어졌네요. 자, 이 매출액은 살짝 좀 저 예상치보다 늘었는데요. 영업이익 부분들이 지금 뭐 1분기에 115억 정도, 그 정도밖에 영업이익이 나질 않았습니다. 자,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은 124억 정도였는데요. 시장의 눈높이가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낮아져 있는 눈높이도 충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참 과거에는 닷컴 버블 있을 때 그때 코스닥 처음부터 있었던 그 뭐 거의 굉장히 빨리 상승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 이 회장님 황철주 회장님이 굉장히 애착이 깊어요. 이 기업에 어느 정도냐 하면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이 정부에서 중소기업 청장을 황철주 회장한테 중소기업 청장을 맡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됩니다. 저는 회사 돌봐야 됩니다라고 그 자리까지 거절하셨던 분이에요. 자, 그래서 뭐 기업은 계속해서 좀 성장해 나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실적 부분들이 낮아진 실적도 그것도 충족하지 못했다라면 조금 뭐 하락 압력도 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조금 길게 보는 관점이다라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내일 당장은 아닐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14,000원대 초반 정도, 그 정도면 일단은 1차 지지선은 나올 것 같아요. 거기서도 많이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지금 비중이 5%밖에 안 되니까 이런 전략이 가능한 겁니다. 14,000원대 근처 정도, 그쯤에서는 일단 5% 정도를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시장 분위기도 뭐 그렇게 아주 썩 좋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죠. 장 분위기하고 뭐 거기에 또 편승해서 좀 더 밀린다라면 그때 13,000원대 정도까지도 2차로는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00원대에서 5% 추가 매수하시고 추가 매수는 또 13,000원 정도 그쯤에서 또 한번 추가 매수를 하시면 가장 좋은 분할 매수 전략이 될 것 같고요. 좀 길게 반도체 업황이 나아지면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질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긴 관점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이게 나와 있는 플래티어라는 종목 있죠. 예, 플래티어 지금 매수한 가격이 13,000원에 10% 가지고 계신 분이죠. 지금 예, 이 종목도 제가 방금 자 공시가 나왔는데 보니까 5월 15일 날 참 보니까 딱
그 5월 15일 날 16시 37분이니까 딱 장 끝나고, 그죠? 예, 장 끝나고 딱 공시를 내네. 예? 장 딱 끝나고 15시 30분에 딱 장이 끝나고 나니까 바로 그냥 예, 기다렸다가 한 시간 뒤에 보니까 예, 플랜티어 1분기 개별 영업 손실 8억 적자 전환. 예? 별도 예, 적자 전환. 적자가 나왔다는 거죠. 1분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이 그래서 한눈에 딱 드러나는 거죠. 다 적자예요, 적자. 1분기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은 얼마가 나왔냐면은 예, 지난해 전체 이게 32억이 나왔네. 우리가 이게 플래티어라는 기업이 예, 이커머스 플랫폼 설계하고 구축하는 그런 개발하는 그런 기업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이런 완료가 되면 뭐 유지 보수도 하고, 그 다음 또 온라인 쪽에 이런 쇼핑몰도 개발하는 그런 업체인데 기업의 기술력은 있습니다. 기술력은 있는데 워낙 지금 경기가 좋지 못하니까 예, 이렇게 적자로 좀 전환이 되어 있는데 매수한 가격이 13,000원대니까 지금 주가가 11,170원. 제가 봤을 때 이날 한번 주가가 한번 예, 상한가 한번 들어간 날 있잖아요. 제가 예, 조금 이 종목을 좀 기술적으로 본다면 예, 보통 상한가 한번 들어갔던 종목군들도 기회가 있는 기업입니다. 이날이 상한가잖아요. 2월 8일 날 상한가 들어갔네, 그죠? 그리고 2월 10일 날 장중에 24%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끼가 있는 주식들은요, 예, 주가 이렇게 하락이 한 번 정도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13,000원 오면 일단 매도하세요. 13,000원 정도 일단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세요. 지금 자리 손실 보고 매도하지 마시고. 제가 이게 끼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한번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종목 기다리게 되면 이게 보시 이날 보시 이날도 16% 상승. 이날도 15% 상승. 이날 보니까 7% 상승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 한 번도 상승세가 크게 나온 적이 없으니까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13,000원 정도까지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전량 매도하고 예, 종목 교체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인터로저를 봐드릴까요? 36,200원. 오늘 종가로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 바로 매도해도 되는지 진단해 주십사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주식 투자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는데 뭐 오늘 종가에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오늘 종가가 36,200원이니까 뭐 요걸로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조금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근데 비중을 그렇게 많이 실지는 않으셔갖고 좀 그나마 다행인데요. 자, 주식 투자를 심칠기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수톱은 운칠기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운이 7, 기술이 3. 주식 투자는 심리가 7, 기술이 3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주식 시장입니다. 자, 근데 뭐 실적 부분들은 인터로저는 잘 나왔어요. 요거는 주로 콘택트 렌즈 예전에 지금 요즘은 광고가 잘 안 나오던데 수지가 그 광고하던 그 콘택트 렌즈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기술력은 굉장히 세계적인 기술력 수준에 올라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들이 올해 뭐 지금 요거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자, 뭐 한 10% 정도, 10% 가까이 저 매출액이 늘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 전년 동기에 70억 정도였는데 한 83억 정도로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부분에 대한 걱정은 없는 기업이에요. 하지만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죠.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62평선하고 이격이 상당히 커요. 보시게 되면 여기 이격이라는 거는 이동평균선하고 주가와의 그 거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격이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22평선도 위쪽으로 향하고 있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종목들이 많이 오른 종목들이 이걸 깨고 내려가서 61 이동평균선하고 이격을 좁히는 뭐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터로저 같은 경우도 그런 궤적을 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내일 아침에는 아마 뭐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뭐 폭락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내일 아침에 조금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좀 플러스권으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정리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님이 불안하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되는 뭐 단기간에 이 종목도 3월 말에 29,000원대였으니까 지금 36,000원이면 적게 오른 건 아니죠. 단기간에 20%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불안하신 겁니다. 자, 일단 좀 정리를 내일 아침에 플러스권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플러스권에서 정리하시고 조금 충분히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들어가시면 아마 불안감이 없으실 겁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매년 매출액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주가 흐름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내일 아침에 조금 정리를 하시고 조정받는 구간 이용해서 그때 다시 매수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분께서는 자, 신흥 SC를 올려주셨네요. 48,300원에 10% 보니까 이제 최근에 그 매수하셨네, 그죠? 여러분, 이게 나와 있는 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즉, 오늘 제가 이게 진단해 드리는 것은 신흥 SEC 우리가 그 2차 전지 중대형 각형 캔 만드는 기업이고, 그 다음은 이게 나와 있는 신흥은 다릅니다. 신흥이란 또 회사가 하나 있어요. 이게 신흥이 있어요. 이거는 다르다고요. 같은 회사 아니에요. 이 신흥은요, 치과용 기자재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신흥하고 다릅니다. 신흥과 신흥 SEC가 있으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시고, 제가 신흥 SEC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기업이 오산에 있는 기업이죠. 오산에 가시면 오산에 그게 사실은 이 기업이 이제 논바닥 있잖아요. 그게 내가 논바닥이라고 표현하는데 오산 공장에 가면 논바닥 한 가운데 있어요. 그 앞에가 그냥 논이에요, 논. 그 앞에 집에 하나 앞에 그 주택이 하나 있고, 이게 오산에 가면 그 완전 논바닥 위에 기업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기업이 지금 종업원 수가 상당히 많은 기업입니다. 지금 국내에도 동탄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부산 쪽에 공장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은 중국에 공장이 있고요. 그 다음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쪽에 그쪽에 공장 하나 가지고, 그 다음 헝가리 쪽에, 부다페스트 쪽에 또 헝가리 쪽에 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종업원 수가 3,000명이 넘어가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2차 전지의 가장 중요한 거, 이건 배터리가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캔 어셈블리예요. 그 배터리 폭발을 방지하는 거라고. 그거하고 캔을 만드는 사실은 오리지널 2차 전지 기업이 이 기업이.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1차 밴드 업체거든, 이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은 제가 봤을 때 주가가 너무나 못 가더라고. 제가 보니까 끼가 없어, 끼가. 그러니까 주식이 좀 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하는 게 끼가 없는 주식은 계속 끼가 없어요. 제가 기업은 주가는 대단히 싼 가격에 놓여 있어요, 이 종목은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미국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내가 미국에 지금 삼성 SDI 그 미국 그 합작법인 그 옆에 지금 내가 알기로는 공장을 지금 사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가는 곳마다 따라가요. 삼성전자가 헝가리 공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헝가리 공장 옆에도 신흥 SEC 공장이 있다니까요. 이 종목은 매수한 가격대가 48,300원에 매수하실게 이거는 기다리시면 뭐 손실은 뭐 충분히 많이 할 수 있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앞에 있는 고점이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 종목 56,000원까지 가져가 보시고, 좀 길게 가져간 다음에 이 종목은 얼마까지도 저는 가능해 보인다면요, 이 종목은 6만원 이상 저는 충분히 하면 가능해 보입니다. 오리지널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 주가가 못 간 거 가장 저는 싼 가격에 놓였다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얼마 56,000원 정도, 좀 길게 놓고 보면은 6만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시간을 좀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링네트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5,600원, 5,640원에 매수하셨고요. 15% 정도를 매수하셨네요. 자, 5,600원대면 꽤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셔서 지금 마음고생이 조금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링네트는 뭐 저런 것들 통신 장비 쪽, 뭐 요런 쪽, 뭐 시스템 유지 보수 뭐 요런 것도 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런데
이 링네트 관련해 갖고는 뭐 물론 갖다 붙이려면 AI가 발전되니까 뭐 통신 장비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갖다 좀 붙일 수는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링네트의 주가는 정치적인 그런 정치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이 링네트는 안철수 의원 있죠. 안철수 의원의 부인이 예전에 이 링네트의 사내이사로 좀 재직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잘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정치 테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되면 좀 가장 탄력 있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이 링네트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실적은 매출액은 많이 늘었는데요. 이 영업이익 부분들이 전년도보다 늘긴 늘었습니다. 늘긴 늘었는데 그렇게 크게 늘진 않았어요. 매출액은 굉장히 많이 늘었죠. 작년 1분기에 한 330억 정도 매출액이 나왔는데 이 올해는 매출액이 52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영업이익 부분들은 뭐 22억 정도로 전년 동기비가 21억이었으니까 매출액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늘었는데 비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좀 투자가 됐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조금 수익성이 조금 악화됐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링네트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들은 그냥 무난한 상황이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를 보고 좀 마무리를 지어드리면 일단 2월 달에 이때 뭐 당대표 선출하고 막 그럴 때였었죠. 그때 뭐 안철수 의원이 잠깐 동안 인기가 좀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었죠. 자, 그때 고점을 찍은 겁니다. 6,560원 그때 고점을 찍었고 그 이후로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다만 뭐 실적 부분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좀 밀리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시가총액이 한 72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입니다. 정확히 729억인데요. 이 720억짜리 회사들 보면 다 적자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 적자입니다. 하지만 이 링네트는 적자 기업은 아니고 작년에도 한 109억 정도는 벌었어요. 100억 이상은 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라면 주가 자체가 비싼 주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주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하락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이 종목은 조급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약간 뭐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정치 이슈라는 게 내년에 총선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분명히 뭐 안철수 의원도 어떤 역할을 하려고 뭐 그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느 정도 한 번 정도는 탄력을 받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뭐 위에서 좀 많이 빠져서 고생스러우시겠지만요.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시간을 갖고 조금 버티신다라면 지금 구간보다는 좋은 주가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그 가격대 매물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 정도 그 정도에서는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